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유닛 11-1번 제3인간 논변과 파르메니스 대화라는 주제로 한번 강의해 보겠습니다. 일단 들어가기 전에 일단 저희 논제 있죠. 안제오의 논제 주장입니다. 자, 흔히 플라톤의 후기 대화편을 알려진 파르메니데스, 소피스트, 정치가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실제는 원래 플라톤의 저술이 아니라 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술이다. 그 다음에 파르메니데스의 제3인간 논변, The Third Man Argument는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발명되었다. 이것이 저의 어떤 주장입니다. 자, 논증면 증명. 지금까지 2400년 동안 플라톤의 작품으로 믿어져 온 파르메니데스와 소피스트 그리고 정치가 대화편이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쓰여졌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강의에서는 주로 파르메니데스 대화편만 논할 것입니다. 자, 이런 후기 대화편들이 실은 플라톤이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비속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주장의 기본적인 이유는 이 두 대화편 작품이 모두 아리스토텔레스 사상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 오르가논이라고 부르죠. 와 행위 상황, 메타피직은 파르메니데스와 소피스트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두 문서 집단의 친밀한 관계는 아리스토텔레스가 파르메니데스와 소피스트를 저술했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문서 집단 간의 어떤 사유의 동일성은 결국은 어떤 사람들의 동일성을 갖다가 확실히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플라톤의 후기 대화편에서 심각한 문제는 정치인을 포함한 이러한 작품들이 진정한 플라톤 사상이죠. 즉 이데아론 또는 형상 이론과 모순된다는 데 있습니다. 플라톤 후기 대화편에 알려진 작품 등이 진짜 그에 써졌다면 스스로 모순이 됩니다. 후기 작품에서 이데아 이론에 대한 부정은 플라톤 저작의 미조설 들어갔다가 지금까지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19세기 같은 경우는 독일에서 조호라든지 위버베 그리고 샤라 스미트 같은 학자들이 이런 플라톤 후기 작품의 어떤 진정성을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아니란 거죠. 플라톤 쓰지 않았던 거죠. 20세기 와서도 예를 들어 학자였습니다. 블라스토스라든지 코엘 같은 사람들 역시 파르메니데스 편의 어떤 그 중요한 논제인 제3인간 논쟁이죠. 더 썰리만 아규먼트의 신뢰성을 의심을 했습니다. 특히 미국 학자 블라스토스는 플라톤의 파르메니데스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물론 알았지만 불구하고 플라톤 자신이 제3인간 논변에 대해서 아마 자신의 주장을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어떤 의심을 표명했습니다. 어쨌든 이 플라스토스가 보여준 것은 파르메니데스의 제3인간 논쟁이 모순된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일단 우리는 플라톤 텍스트에서 제3인간 논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톤 텍스트입니다. 132-A 각각 현상들이 있다고 믿는 당신의 이유 중 하나는 상상컨대 이렇다. 즉 당신이 크다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있을 때 그 안에는 동일한 하나의 형상이 있고 따라서 큼의 형상은 하나이다 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 사실이라고 그런 말했다. 그러나 그대가 마법의 눈으로 절대적인 큼과 이 많은 것들을 큰 것들을 같은 방식으로 본다면 이 모든 것들이 반드시 크게 보여야 하는 것, 그 너머에 또 다른 큰 것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그렇군. 즉 절대적인 큼과 그 큼에 참관한 대상들 외에 또 다른 큼의 형상이 나타날 것이며 큼의 형상은 더 이상 하나가 아니라 그 수가 무한할 것이다 라고 지금 됐습니다. 자, 위에 인용문들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그림이죠. 도표였죠. 왼쪽 보시면 큼 자체, 큼의 형상이죠. 한마디로 큼의 이데아 또는 폼. 오른쪽에는 큰 사물이 있습니다. 1, 2, 3이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시 이 둘 양자를 묶어줄 수 있는 제3의 어떤 큼 자체가 또 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바로 third 어떤 폼이라는 거죠. 이라 했는데요. 큼 자체. 자, 이게 바로 뭐냐면 the third man argument, 제3인간 논쟁이라고 불리는 파르메니데스 대화편에 나오는 중요한 어떤 형상 이론에 대한 어떤 부정하는 그런 어떤 논변이었습니다. 그러나 원래 플라톤에 의한 형상과 개별자의 관계는 아래 도표가 같습니다. 즉 큰 것들 있죠. 왼쪽에 큼 자체, 오른쪽에 큰 것들 1, 2, 3. 이게 바로 뭐냐면 진정한 어떤 수수한 플라톤적인 어떤 모델입니다. 즉 이 큰 것들이 이 큼의 형상에 참여할 때, participate 할 때 비로소 이것들이 전부 다 커진다는 겁니다. 플라톤의 model of the form theory.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큼 자체와 큰 것을 결합시키는 제3의 형상이 필요성을 나타내는데 그 이유는 큼 자체 있죠. 큼의 형상 또는 대의 형상과 큰 것들, 저 어떤 빅스윙도 있죠. 모두 똑같이 크다라고 좀 더 불리신다는 겁니다. 저 큰 것들도 크고 큰 자체도 크다는 것입니다.
자, 블라스토스는 이런 관계를 형상을 자기 스스로 the self predication of the form, the SP라고 지칭했습니다. 어쨌든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상과 개별자의 동일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형상과 개별자라는 양자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또 새로운 형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제3인간 논변에 따르면 형상이나 개별자나 동일한 수로가 붙는다는 이유에서 새로운 형상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따라서 형상의 수는 무한하게 됩니다. 즉 무한부태, 리그레스 아드 인피니툼이 나타납니다. 원래 어떤 아름다운 형상으로부터 형상 2, 3, 4 등이 끝없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철학 용어 무한부태입니다. 리그레스 아드 인피니툼은 무한부태라는 것은 1년의 명제에서 명제 P1의 차이 P2를 요구할 때 명제 P2, P2의 차이 명제 P3를 근거로 요구하며 따라서 이런 식으로 명제 PN이 PN-1을 요구할 때 이때 N이 뭐냐면 무한을 수렴한다는 것이 바로 어떤 철학적 용어 또 수학적 용어인 무한부태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뭐냐 이 주장은 부족하고 이해적입니다. 즉 제3인간 논변에 따르면 형상과 개별자들이 서로 평준화되고 있습니다. 이건 절대로 플라톤이 용납할 수 없는 건데 형상도 개별자도 모두가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평준화됐다는 거죠. 진정한 플라톤주의에서 보면 상당히 거짓이 됩니다. 따라서 플라톤이 자신의 학술을 부정하기 위해서 저런 이상한 논리를 제시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거죠. 지금까지 사람들은 파르메데스의 제3인간 논변을 플라톤의 자기 비판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플라톤이 자신에 대한 자기 비판은 너무 논점이 허약하고 인위적이기 때문에 실제 설자리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도 다 다른 게 있는데요. 흔히 낮과 도처의 비유 또는 어떤 날, 일과 범포의 비유라고 되죠. 또 텐트라고 합니다. 자, 파르메데스 저자 화자인 파르메데스는 TM하죠. 설득한 아기문 제3의 논변을 통해서 어쨌든 형상 이론의 부조리를 증명했습니다. 게다가 그런 형상을 이제는 드디어 분할하기까지 합니다. 그런 형상 이론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낮과 도처의 비유라는 논변을 시도합니다. 세일이죠. The day and the sail analogy입니다. 젊은 소크라테스는 형상이 자기 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형상을 날에 비유한다. 하나이고 똑같은 낮이 여러 곳에 동시에 있을 수 있지만 그 자체로서는 분리되지 않는다. 그래서 각각의 아이디어 또는 형상도 비록 하나이고 같은 것이지만 동시에 모든 참가자들에게 있을 수 있다. 자, 텍스트입니다. 자, 그러나 넓고 교활한 파르메데스는 다시 그 날 개념, 데이 개념 또는 햇볕 개념을 갖다 애매성을 없애기 위해서 이번에는 날을 갖다 범포를 좀 바꾼다. 많은 사람들은 머리 위에 돛이라고 하다 텐트라고 됩니다. 천막을 펼치다는 것이 바로 어떤 결국 형상 이런 거 비슷하다고 상정하고 있습니다. 자, 텍스트입니다. 전체 돛이 한 사람 머리 위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한 부분의 돛이 한 사람이 있을 것인가. 각자 위에 한 부분씩입니다. 그러자 그는 소크라테스 그 형상들은 부분으로 분할되고 각각의 사람들은 그 형상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따라서 각각 위에서 전체 형상이 아니라 각 형상의 일부분만 있을 뿐이다.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텔레스적인 그 파르메데스는 다시 한번 형상의 집안을 파괴합니다. 즉 도치의 비유와 연관해서 말하자면 또 이것입니다. 작은 것이 작은 형상보다 더 작다는 역설이 발생합니다. 흔히 말하는 분할의 역설. 자, 이건 왜냐하면 작은 것은 작음의 형상 일부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 묘한 이야기인데요. 자, 여기서 뭐냐면 제가 보는 게,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거의 형이상학의 1203P에서 전체와 부분의 개념을 이렇게 정교하게 기술했습니다. 자, 부분은 뜻이 여러 가지인데, 세 번째, 자, 전체가 분할되는 요소 또는 구성되는 요소이다. 전체라는 것은 또 여기있습니다. 형상 또는 형상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결국 여기서 보면 결국 형상이 바로 전체라는 것이 암시되고 있는 거죠. 결국 어떤 그 대화편의 저자가 바로 자신입니다. 한마디로. 그럼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가 확립한 논리학과 형이상학의 토대 위에서 파르메니데스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대변자인 파르메니데스가 형상 이론에 대한 비판을 갖다 시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거기 들어가서 저는 형상 이론, 또 이데아 이론의 주요한 공격의 주요 도구는 부분과 전체라는 개념상이었습니다. 부분과 전체였습니다. 그러나 전체라는 것은 방금 한 것처럼 인용문에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에 따르면 형상 또는 형상을 가진 것이다라고 의미했습니다. 바로
여기하고 지금 그대로 1대1로 지금 연결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제가 만들었습니다. 지금. 빰. 자, 위에 지금 빛이 파란색으로 쓰고 이게 어떤 형상을 보자면 이거는 자금으로 한다고 자금, 소의 형상으로 났습니다. 밑에 있는 것 사람들은 작은 사람들 있죠. 개별자들, 형상과 개별자들입니다. 자, 아까 했던 날과 범포의 비유 또는 분할이 두 개 연결되는데요. 자, 작은 사람들은 자금의 형상이 지금 한 부분을 찾아내고 요 방금 되죠. 저 사람 봐, 여기 부분, 이 사람은 이 위의 부분 찾아오고 있다는 건 문제가. 이것처럼 각자가 뭐냐면 어떤 큰 어떤 형상의 각 부분들만 갖다가 지금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상 역시 나누어진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쪼개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나가서 뭐냐면 작은 사람들은 또 자금 형상은 그 부분을 쪼개서 가지기 때문에 더 작아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막 작은 사람들이 자금의 형상보다도 더 작아진다는 그런 어떤 분할의 역설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는 서울대학원 동기인 김인권 박사가 여기서 잘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어떤 따라서 이데아는 드디어 완전히 그러니까 조직기가 상실하고 이데아가 한계가 아니고 여러 개 있다 등등 또 이데아가 쪼개진다 등등 해가지고 이데아설이 붕괴되는 것입니다. 자, 이거 저 얼굴 써놨습니다. 이것을 제가 지금 개발했기 때문에 개별적 그 권리 있죠. 테스트 대화 두 부분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첫 번째 부분을 위에서 다뤘습니다. 제3인간 논변과 그 주제였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일보다 훨씬 깁니다. 파리메니스 대화편 두 번째 부분은 주로 하나의 개념이었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난관을 다룹니다. 하나의 개념, 일의 개념을 다룹니다. 원빙. 주로 하나 개념 주로 파리메니스의 일자 존재, 원빙과 물론 관계를 가집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파리메니스를 직접 공개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는 하나 개념에서 연루되는 많은 난제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의 개념이었죠. 원의 개념은 자, 한정과 무한정, 부분과 전체, 동일성과 차이성, 존재와 비존재 등 다양한 개념과 연관되어져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 형이상학에서 처음 나타난 논리학적인 형이상학적 범주를 추출하기 위한 어떤 철학적인 어떤 논리적인 훈련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준비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재밌는 것은 그 스승인 플라톤의 마찬가지로 자, 플라톤의 테아테토스폰 역시 어떤처럼 아리스토텔레스는 파르메네스 제2부는 철학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단지 여러 가지 맥락에서 변주되고 있습니다. 베리에이션 되고 있습니다. 즉 플라톤은 주로 지식 문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주로 일자 존재 문제였습니다. 자, 파르메네스 문서의 어떤 제2부의 논증은 해결의 변증법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변증법은 형식 논리학의 대립 개념으로서 주된 논리는 반대 일치였습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변증법적 논리를 옳게 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변증법적인 개념 분석의 노력은 도리어 형식 논리와 형이상을 갖다를 준비로 하기 이르시겠습니다. 오늘 총정리하겠습니다. 유튜브 철학을 향해 유닛 11-1 제3인간 논변과 대화편. 플라톤의 후기 대화편으로 알려진 파르메니데스 소피스트 그리고 정치가라 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작품입니다. 그 이유는 파르메니데스 편의 제3인간 논변이 플라톤의 이데아스를 파괴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파르메니데스 편을 플라톤은 자기 비판으로 보지만 이것은 잘못이다. 왜냐하면 제3인간 논리가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데아스의 공격의 주된 무기는 주로 전체 부분이라는 개념상의 사용인데 이는 실제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에서 플라톤의 이데아 형상을 지칭하기 위해서 이용된다는 사실에서 제3인간 논변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플라톤 비판으로 간주되어진다.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보겠습니다.